이 방금 황교안이라든가 김관용 지지하는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예. 얼마 전에 친박 성향 시민 한 분이 자결을 하셨죠. 아, 예, 예, 예. 네, 뭐 불행한 소식인데 예, 제가 좀 떠올랐던 게 예, 예. 딱 11년 전이죠. 예. 요맘때 황우석 지지자 한 분이 어,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때처럼 또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런 자살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황우석 사태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평행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 네, 이거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일단 평행 이론을 따지기 앞서서 박 대통령하고 황우석 박사 간에는 분명히 친한 관계가 있었죠. 네, 그래요? 2005년에 한나라당이 H2O라고 해서 음, H는 이제 황우석과 한나라당이 결합했다 이런 의미로 H2O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었고 돈독한 관계를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고 황 박사 몰락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까운 신경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이트에서도 황우석의 이름이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 대상이었던 비동결 난자의 줄기세포 연구 이용 이거를 허용하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차병원의 민원 사항인 동시에 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연 회의에 황우석 박사가 실제로 자문력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단 차병원에 힘을 실어주고 다시 줄기세포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유착설, 박근혜, 차병원, 황우석 네, 이런 유착설에 힘이 좀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윤회하고 친하다고 하는 역술인 이세민 씨가 음. 황 박사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당장에 뭐 정윤회 씨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면 황우석 사태 당시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MBC PD 수첩이 음, 정말 언론사의 길이 남을 활약을 했죠. 예, 예, 이번에는 그 자리를 JTBC 뉴스룸이 채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보자 K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예, 요즘에는 보니까 뭐 노승일 부장, 뭐 음, 박헌영 과장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음, 또 그 최순실 씨의 그 이복 오빠,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 여담인데 저는 그 노승일, 박헌영, 뭐 최재석 이런 분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음. 이런 분들 모아서 팟캐스트를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최순실이면 고영태까지 포함해서 다른 거 안 하고 팟캐스트 시장에 진출했겠다. 정말 대단한 입담들과 예, 각각의 캐릭터들을 갖고 계시던데, 예, 네, 하여튼 그런 또 공익 제보자분들이 계시고, 또 황우석 사태 때는 서울대 진상조사위가 음, 있었고, 요번에는 박영수 특검이 음,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진상조사의 활약이 너무 대단해서 그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관련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삼성 엑스파일도 서울대 조사위가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라는 농담을 했던 그런 뒷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이 당사자들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쇼를 하게 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음, 네, 황우석 박사 단식한다면서 병원에 누워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살이 10kg 빠졌다 이런 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수염을 기르셔가지고 음, 살이 빠져 보이는 게 있고 예, 또 병석에 누워 있으면 이제 얼짱 각도로 사진이 찍히죠. 예, 그런 게 있고 이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박근혜가 개헌 발언했을 때 저는 황우석 박사 단식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나오는 그 대응이 더 큰 모종의 사태가 있고 그걸로 사태가 역전된다 이런 믿음과 소문인데요. 황우석 박사 사태 때는 이제 PD 수첩이 김선종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공동 연구자 협박해가지고 예, 줄기세포 논문 조작 그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 이런 설로 또 음, 역전을 노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PD 수첩이 뭐 다소간 실수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거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음, 이거는 뭐 공갈이 아니라 예상 정도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PD수첩의 취재를 방해를 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도 개입을 하고 YTN이 청부 취재까지 했다 이런 오히려 더 큰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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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에 그거하고 비슷한 게 LCT
네, 박사모의 희망봉이었던 NCT 사건이 알고 예. 보니까 예, 야당이나 비박계가 아니라 친박 핵심인 현기환이 잡혀가 버리는 네, 이런 사태로 예. 귀결이 되고 말았죠. 예. 그리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상한 단어를 지어내는 게 또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황우석 사태 때 사이언스 논문 있었다면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이 있었는데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인위적 실수라는 말을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예.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여기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애국주의적인 선동으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황 박사는 줄기세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했고 예. 박근혜 씨는 단 한순간도 사심을 품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예, 예전에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애국은 악당의 최후 높이처다 이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잘 안 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반되는 어떤 복수의 믿음을 동시에 접할 때 스트레스, 이상행동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거에 날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증거, 의혹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황우석 사태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미즈메디 병원이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황우석 지지자 집단에서 많이 돌았었고요. 이거하고 닮은 게 이번에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뭔가요? 이번에는 태블릿 PC 조작설이죠. 네. 이 사실 황우석 사태도 뭐 논문 조작 이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연구원한테 난자를 제공받는다거나 뭐 여성의 몸을 너무 많이 축내가면서 난자 적출을 많이 했다거나 뭐 난자 매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었고 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태블릿을 떠나서 뭐 증거는 너무 많고 뭐 밀케이 재단부터 해서 지금 군사의 그 사조직이죠 알자회 뭐 온갖 것들이 다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모는 태블릿만 붙잡고 있으면 사태가 완전히 역전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 그 당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제기하고 닮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이게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지지 집단 자기들끼리도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황우석 사태 때는 어떤 사람은 황우석 박사는 논문 조작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논문 조작 좀 한 게 죄냐 이렇게 말이 좀 부딪히는데 예. 예를 들면 박사모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최순실은 좋은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최순실이 나쁘지만 박근혜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군가는 또 최순실은 박근혜를 도운 박근혜 제갈공명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우왕좌왕하고 말이 안 맞고 네 그러면서 고립이 점차 심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현상 속에서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저는 박근혜 씨의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제가 황우석 사태 때도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자기 믿음이 꺾일 때 자기가 신봉했던 대상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이 박근혜 씨한테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벌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위해가 가해져서 그러면 또 사태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마무리가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잔당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지금 박사모가 온갖 음모론, 허위사실 이런 걸로 자기 집단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인터넷 SNS 난무하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 좀 법적으로 처벌할 게 있으면 미리 좀 처벌을 해서 이런 것도 솎아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강경책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 박근혜 지지자들을 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좀 그분들 마음을 놓이게 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좀 일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그 광신 집단처럼 돼버렸는지 친박들, 박사모들. 참 논리와 이상으로는 설명과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집단. 예, 이게 뭐 진짜 뭐 시간이 지나야만 이게 그 해결될 문제인지 그렇다면 또
이분들의 상처는 워낙 더 클 것도 같은데. 아니, 박근혜에 대해서는 무조건 온정적이고, 박근혜로부터 탄압받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감이 안 되는 이 선택적 공감 능력.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택적 공감 능력이 한편으로는 아주 비윤리적이지만 또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사는 누가 죽었을 때보다 뭐 최진실 씨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되게 슬프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그렇게 투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와 그리고 비윤리적인 부분 이걸 좀 나눠서 한번 보면서 설득을 하든 뭐 제압을 하든 뭐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 자기 결론을 거스르는 새로운 사실 이런 걸 누구나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하여튼 박근혜 지지자들은 뭐 지금 특히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참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리고 저는 그 안희정 지사 연정 얘기 계속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솔직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 사실 호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쯤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그 새누리당이나 친박 집단이 멸종되진 않을 거거든요. 당분간.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 계속 붙어서 다닐 텐데 물론 제압할 거 있으면 제압을 해야 되겠지만 또 끌어안으려는 좀 제스처를 취해줄 사람이 또 필요한 건 아닌가. 예, 뭐 구슬르고 달래고 이럴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야권 주자가 한 명쯤 있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훌륭한 진보 시민들입니다. 이게 지금 혁명하자는 때에도 이런 반대편 사람들의 그 안위와 또 정신 상태, 정신 세계까지 고민해 주는 거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아니